예,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유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유시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유시민과 친한 사람들도 모임이 만들어진 지 좀 꽤 됐고요. 유시민의 역할론이 얘기가 되고, 유시민 스스로도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죠. 이재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친문 비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이번 보궐선거 결과 책임론을 놓고도 이제 친문과 비문이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죠. 결국 권력투쟁이죠. 이 권력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비문의 대표주자인 이재명을 친문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대목에서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고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결국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으로 가더라도 이제 이재명과 어떤 협상을 하게 될 것이냐, 친문이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소위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에 어떤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도할, 자신이 친문 후보로 나서서 대권 주자로서 한번 활동 공간을 넓히다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재명 측과 문재인 정권 친문을 대표해서 어떤 협상을, 타협을 이끌어 나갈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죠. 그걸 누가 맡을 것이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유시민이고, 그 다음에 김경수고, 그 다음 정세균입니다. 김경수는 지금 대법원 드루킹 사건의 재판이 5월쯤에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지금 그 내용이, 드루킹 여론 조작 내용이 이게 지금 무죄 판결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금 사실 여부가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스럽다, 김경수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유시민, 정세균인데, 정세균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총리직에서 사퇴를 합니다. 하지만 정세균에 대해서 친문 진영이 갖고 있는 건 친문 후보로서의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확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으로 이제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 친문을 대표해서 그 협상을 수행할 사람으로 적임자냐, 이런 점에서 다시 유시민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의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면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이재명을 이겨낼 수 없다면 이제 이재명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의 사후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을 대표주자로 내세웠듯이 이재명을 대표주자로 내세우는 이런 협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걸 누가 추진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시민의 역할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9일이었죠. 9일에 자신의 그 유튜브 방송, 노무현 재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야당이 문재인 정권을 왜 독재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독재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지금의 한국 정부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왜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많이 근거로 삼았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 독재의 초입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입법부 독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상권 분립을 무너뜨려 가면서 선출된 독재를 어떤 형태로 이루어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많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좀 더 심하게는 문재인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온 부분을 유시민이가 좀 이해하게 됐다, 그 어떤 기준인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은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어제 자신의 신념 체계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이 신념을 바뀔 수 있다, 유시민에게 신념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유시민의 행동을 보면 유시민은 이렇게 정치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기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다가 겉으로 또 정치를 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방패막이로 쓰면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또 학자로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그 이후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그런 태도를 보였죠. 굉장히 말 바꾸기도 잘했고 거짓말도 잘했고 그 거짓말이 이제 선전선동을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책임지지 않고 그다음 말을 바꾸고 하는 행동에서 신념이 있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인데 뭐 또 신념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본다면 유시민이 뭔가 역할을 하고 나섰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유시민이 지난 뭐 세월 동안 집필한 책이라든가 관련 기사 이런 것을 전부 묶은 뭐 유시민에 대해서 분석한 책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스토리라는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이런 저간의 움직임을 보고 또 유시민 스스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비춰서 유시민이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 유시민이 일단 친문의 대표 주자로 나설 준비를 했다. 이미 활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 일단 야당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말은 문재인 정권과 이제 차별화를 선을 긋는 것으로 자기 행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후에 자기가 지금 맡은 역할은 문재인 정권 이후의 정권 재창출 또 나아가서 자신이 뭐 후보가 될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된다면 이재명 측과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거론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이후를 보려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한계 그걸 정확하게 짚고 이제 문재인과 차별화를 두면서 자기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시민은 지금 자신이 뭐 어디를 가서 기자라고 했다가 언론인이라고 했다가 또 정치인인 적도 있고 뭐 이렇게 방패막이를 쓰면서 그 허위 사실, 거짓말, 가짜 뉴스를 그동안 수도 없이 내뱉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유시민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죠, 공개적으로.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사과만으로는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이제 노무현 재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이 그 대검의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사찰을 했다.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론을 했죠. 기일까지도. 한동훈이 들여다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여다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시민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한동훈을 음해하려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당시에 또 유시민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달라라고 하면서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법적 조치는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 조치를 했습니다. 유시민은 또 이 밖에도 그 정경심,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의 그 표창장 위조, 동양대, 그 관련해서도 또 허위 사실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최승혜 동양대 총장에게 당시에 전화를 해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답변하고 이 정경심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한 부분을 대해서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한 것.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왜 그렇게 부적절한 통화를 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기자로서 취재 활동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를 내세워서 자기가 언론인이라는 걸 내세워서 피해가려고 책임은 피해가려고 했는데 유시민은 별의별 주장을 다 합니다. 그 정경심이 사실은 자기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기 컴퓨터를 그 학교에서 가지고 집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를 보존하려 한 것이다. 검찰이 인멸할지 모르니까 보존하려 한 것이다. 이런 또 궤변을 늘어놓아서 한동안 시중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5년 전쯤이죠.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그 김영춘 후보,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유시민을 평가한 말이 유시민에 대해서는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데 싸가지 없이 한다라고 김영춘이 당시 유시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말을 잘하고, 맞는 말도 하고, 자기 변명도 잘하고, 이렇게 요술이라고 하죠. 궤변, 요술을 잘 늘어놓는데, 참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말, 싸가지 없다라는 걸 그동안 안고 살았죠. 그 다음에 이런 정경심,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짓말, 가짜뉴스를 많이 하면서 유시민은 이 민주당 쪽 여권 내에서도 유시민은 이제 좀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유시민의 활용 가치는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되는 중이었죠. 유시민을 다시 어떤 후보나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사용할 카드가 되겠느냐라는 많은 의문이 스스로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는데도 이번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내세울 후보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금 정세균, 김경수로 안 될 분위기,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이제 유시민으로 지금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 유시민이 유튜브를 많이 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은 가짜 뉴스들, 어떤 의도를 가진 가짜 뉴스들을 말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되고, 유시민이 역할을 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유시민이 책임을 져야 될, 이 언론인으로서 자기가 언론인이 맞다면 자기 입으로 기자라고 했으니까 그 채널A 사건 때 그 담당 채널A 기자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셨겠지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오보를 넘어서 가짜 뉴스를 하게 되면 기자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 그것은 지켜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유시민은 자기가 기자라고 하는데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유튜브 SNS라는 부분인데 이 유튜브 SNS에 대해서도 이 언론에 대한 책임 부분은 앞으로 좀 정확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유시민처럼 이렇게 조국을 비호할 때처럼 아주 엄중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가짜뉴스,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을 하는 이 거짓을 퍼뜨려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 더 나아가서 그 김어준이 한 행동입니다. 그 투개표 과정에서의 그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런 경우,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런 언론, 이걸 자기들도 언론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기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폐를 내려야 된다. 유시민이 다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서울시의 그 김어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진영을 떠나서 의도를 갖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그 가짜 뉴스의 내용이 한 나라의 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의도,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농단할 의도, 이런 중대한 범죄와 관계되는 가짜 뉴스라면 그 다시는 언론 쪽에, 그게 유튜버가 됐든 SNS가 됐든 기존 언론이 됐든 정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많은 한계, 그동안 저질러온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이런 많은 거짓말, 가짜 뉴스, 그 궤변, 이런 것을 넘고 또 이 대선 전국에서 여권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